날개뼈가 아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 정명훈 원장입니다. 먼저 견갑골이란 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갑골이란 뼈는 우리 몸의 이 흉부, 이 흉곽의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양쪽에 있는 뼈로서 대략적으로 2번째에서 7번째 갈비뼈 높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견갑골이란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자주 알고 있는 표현은 이제 날개뼈라던가 어깨뼈라고 부르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 위팔뼈라고 하는 상완골두와 어깨관절을 이루고 있고, 앞쪽으로는 이 쇄골과 이어져 있는 뼈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견갑골의 모양이 있는데, 견갑골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모양이 생겨 있고, 이 역삼각형의 이 표면 앞과 뒤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붙어 있으며, 이 근육은 보통 목과 등, 그리고 어깨, 그리고 가슴까지 넓게 퍼져 있는 수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근육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이 견갑골이라는 뼈는 우리가 팔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되는 이 회전근개 근육들이 대부분 붙어 있어서 견갑골의 표면에 대부분은 회전근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견갑골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팔과 어깨를 돌리는 데 있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관절을 움직일 때 안정성에 기여해 주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견갑골 주변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됩니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제 어깨가 꺾이는 등의 외상성 병변을 제외했을 때 보통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과 근막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인한 통증이며, 이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견갑골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과 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부위에 통증을 나타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견갑골 주변이 아프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이라던가, 혹은 이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이제 직장인분들, 혹은 평소 자세가 좀 좋지 않아서 거북목이라던가 라운드 숄더가 2차적인 변형으로 생겨서 있는 분들은 이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과 근막의 뭉침작용, 그리고 염증 반응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흔한 이 견갑골 주변의 통증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나 운동을 하시는 직업군이나, 혹은 이제 반대로 어깨 사용이 좀 너무 부족해서 견갑골 주변의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육과 근막에 통증이 생겼을 때 보통은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견갑골 주변에 염증 반응이 있는 부위로 자극이 되게 되면, 즉 눌리거나 혹은 이제 어깨 근육이 사용이 되거나 수동적으로 당겨지는 자극이 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이 근육과 근막 통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근육과 근막의 통증을 통틀어서 보통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갑골 부위의 통증이 유발되는 원인은 목 디스크입니다. 이제 목 디스크, 즉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진행을 하게 되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목 주위에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가 저리거나 땡기는 방사통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경추의 하부나 흉추의 상부에 목 디스크가 생겼을 경우에 견갑골 주변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먼저 눌리게 돼서 초기에 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데, 보통 근육과 근막에 통증이 생기는 이 발생 기전과는 다르게 보통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거나, 혹은 어깨 움직임이 아닌 목의 움직임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목 디스크 역시 평소 자세가 좋지 않거나, 혹은 한 자세로 좀 장기간 유지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칭이 부족한 분들한테서 좀 잘 생길 수 있겠고, 혹은 협착증과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증상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정형외과적 원인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드문 요인 중 하나인데, 바로 내과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 즉 내부에 있는 장기가 원인이 되어서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 원인이 되는 부위가 아닌 그 근처이지만 관련이 특별히 없는 부위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특히 대동맥 질환 중에서도 대동맥 박리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양측의 견갑골 사이에 있는 부분의 등 쪽 부위에 좀 극심한 통증이 유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내과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합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과적 요인은 이번 설명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견갑골 주변에 통증이 유발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근육과 근막의 염증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깨, 그리고 목, 그리고 등에 평소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면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분들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근육과 근막이 충분히 이완이 되게끔 습관적으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평소 자세를 조금 신경을 써주고 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게 되면 이 근육과 근막의 이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견갑골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인 목 디스크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예방 방법 중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방적인 부분을 충분히 지켜줬는데도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근육과 근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되는 근육과 근막 부위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이 치료 원칙이 되겠고, 가장 흔하게는 이제 소염제나 근이완제와 같은 경구 약물 복용을 먼저 해볼 수 있겠고, 염증 반응이 있는 부위 근육과 근막의 기본 물리치료라던가 혹은 체해 충격파 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염증이 되는 부위에 주사치료를 통해서 약물을 넣어주는 통증 주사치료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육과 근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아닌 목 디스크와 같은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목 디스크는 이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과 근막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의 타겟팅이 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구 약물 치료를 포함을 해서 목에 있는 디스크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견인 치료나 도수 치료를 먼저 좀 해볼 수 있겠고,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 혹은 시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목 디스크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확진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확진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목 디스크가 있는지, 있으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또 초반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서울병원의 정명근 원장이었습니다.